일단은 새 창 열어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정면에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정면에서 스케치를 실행을 할 거고요. 정면에서 스케치 실행할 거고요. 중심선을 이용해서 길게 중심선을 하나 빼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좀 해볼 건데요. 밑에 바닥에서요. 여기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할게요.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형상을 추가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 시간 딱 맞춰서 오셨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좀 줘볼게요. 치수. 일단은 아래쪽에 있는 치수를 40 정도 줄 거고요. 위쪽 열 치수를 70 정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이를 100. 그 다음에 여기 높이 값을요. 여기 선분하고 점하고 찍으시면 이렇게 나와요. 40 정도 주시고 벌어져 있는 기울어져 있는 이 각도를 120도라고 주겠습니다. 120도. 자, 이런 형태로 형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 구태 구간 있죠? 필렛. 여기 하나 주시면 되겠어요. 필렛까지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케치 종료해서요. 회전 보스 베이스를 이용해서 360도 회전하게 되면은 이런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이제 베이스 만드는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없고요. 이제 스왑을 적용시켜야 될 커브를 작업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기준면을 다시 정면을 잡아서요. 자, 이거 정면도 이 정면도 이 선, 이 평면도 있잖아요. 이거 옵셋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변했을 때, 그죠? 누르시면은 이렇게 옵셋을 하실 수가 있죠. 다시요. 정면도 잡고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방향 변경을 뒤집기를 해서요. 18 정도 띄웁니다. 18mm. 18mm 이렇게 띄울게요. 옵셋 거리값을 18mm 주고 이렇게 띄웠습니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십시오. 안 됐나요? 네, 다시요. 자, 정면도를 클릭하시고 그냥 이렇게 빼시면 그냥 움직여요. 근데 컨트롤 키 같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키 같이 눌러주셔야 되고요. 정면도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나오죠? 안 나오나요? 다시요. 정면도에서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평면상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죠. 이때 클릭해서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안 되나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 18mm 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평면, 만들어진 평면에서요. 새 스케치를 합니다.
라인 선을 여기 있는 모서리를요. 모서리에서 교차가 되게끔 한 다음에 쭉 끌어올리세요. 이렇게. 쭉 끌어올리시고 적당한 크기로 쭉 끌어올리시고요. 자, 마우스를 선 끝에다가 갖다 대시면 아크를 바로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끝꼭지점을 딱 갖다 대면요. 이렇게 아크가 나와요. 나오죠? 살짝 갖다 대고 있으시면. 안 나오시면 그냥 여기 있는 아크 써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 라인에서 작업을 한 방에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안 그어주셨으면은 여기에 서클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냥 임의적으로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탄젠트 옵션 선분하고 원호하고 탄젠트 옵션 주시고요. 다시 라인 주셔서 4분점에서 출발 맨 밑바닥에 있는 모서리 선하고 크로스 되게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리를 좀 하셔야겠죠? 요소 잘라내기에서 안쪽에 있는 요 호는 잘라 버리시고요. 자, 이제 위치를 맞춰야 되겠죠? 이 원의 중심점 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그리고 원점하고 수직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가운데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치수요. 가운데 모서리선부터요. 여기 모서리선부터 원의 점까지 거리가 50이요. 여기와 모서리의 선에 50. 짧네요. 그 다음에 얘의 R값은 18. 됐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됐냐면요. 지능형 스케치 종료를 해서 빠져나가면 한쪽 모퉁이에 이런 뼈대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 평면이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숨기기 할게요. 숨기기. 평면 선택해서 눈 표시 누르면 숨기기 되겠죠. 숨기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프로파일 커브를 그려서 경로 커브가 얘가 되는 거, 동그란 형상에 요걸 따라서 가는 모양의 파이프가 같이 생긴 놈을 만들 거예요. 스케치를 하는 평면은 위쪽에 있는 요 면 선택하시고 스케치 실행 누르시면 되고요. 자, 좀 떨어진 군데에서 살짝 서클 하나 그리시고요. 파이 값은 12파이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파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해봤죠? 이 서클의 점을요, 여기에다 딱 갖다 붙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어떤 구속 조건을 줬냐면요. 컨트롤 키 누르고 점 선택 그리고 선분 선택하시면은 관통이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관통. 그래서 관통이라는 조건을 누르시면은 탁 들어가죠. 이 안으로. 이게 관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죠? 스케치 종료해서 확인 누르시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스윕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윕 보스 베이스. 스윕 보스 베이스를 누르면 스케치가 선택이 되어 있고 경로를 선택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경로를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형상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봤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원형 패턴을 통해서 형상을 원형 패턴으로 3개 정도 패턴 돌릴 거예요. 그래서 원형 패턴 실행. 자, 첫 번째 파라미터 중심축이요. 이 원의
회전면 선택하셔도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피처는 방금 우리가 했던 스윕이 되겠죠. 스윕. 개수는요, 3개 정도 됩니다. 3개. 3개 정도 만드시면은 이렇게 동등 간격으로 패턴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제 평면도를 선택해서요. 스케치를 실행할 겁니다. 평면도에서 스케치 실행할 건데요. 자, 평면도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 모서리 있죠? 이 모서리를요. 끌어 가지고 와서 사용할 겁니다. 어떻게? 요소 변환을 할 거란 얘기예요. 요소 변환 눌러서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이 요소 변환된 커브가 우리가 선택했던 평면으로 와서 붙어요. 이렇게 와서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할 게 뭐냐면 삽입에서 곡선 한번 보세요. 곡선에 보시면 나선형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나선형 곡선. 나선형 곡선을 만들어서 스프링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나선형 곡선이요. 자, 나선형 곡선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어딘지 보세요. 우리가 요소 변환했던 그 서클의 한 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 값을 조금만 변경시켜 주면 되시는데요. 피치 값을 일단 10으로 바꾸시고요. 피치를 10으로 바꾸시고요. 회전수를 4회전으로 하겠습니다. 4회전. 4바퀴 돌았다. 4회전. 시작 각도는 제로로 바꿔주시고요. 자, 좀 내려오시면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손 안 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하고는 저 나선형 곡선이 모양이 좀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확인됐으면 완전히 눌러서 닫아버리면 커브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섹션만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섹션 추가는요. 섹션이 서 있는 구간을 잘 보시면은 정면도가 되겠네요. 정면도. 측면도, 정면도. 측면도에서 만들게요. 측면도가 00 지점입니다. 측면도에서 만들고요. 스케치 실행. 됐죠. 여기 이제 끝에 선이 보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붙일 거예요. 뭐를요? 형상을요. 일단 조그마한 형상을 여기다 하나 그리시고요. 얘의 파이 값은 7파이. 7파이 주시고요. 자, 이거 똑같이 관통 조건 부과하면 되겠죠. 같은 방법이죠. 컨트롤 키 누르고 안에 점 찍고 나선형 선분 찍고 그러면은 관통이라는 게 뜰 겁니다. 그죠? 관통 하면 딱 가서 붙죠. C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써서 만들어야 되겠죠. 수입 섹션이요. 프로파일. 경로는요. 얘가 경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결과 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옵션에 보시면요. 결과 병합을 체크박스를 풀면요. 위에 있는 이 덩어리랑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수입 덩어리랑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분리가 된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이 하는 이유가 있겠죠.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따로따로의 솔리드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합치기를 할 건지 아니면 빼기를 할 건지를 옵션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도구에 삽입이 되겠네. 잠깐만요. 피처. 삽입의 피처. 보이시죠? 여기에 쭉 내려오시면 합치기라는 게 있어요. 합치기. 이상하다. 제거를 할 건데 왜 합치기를 할까? 그랬는데 여기는 보면 합치기를 누르면요. 작업 유형에 추가가 있고 제거가 있고 공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거를 할 거기 때문에요. 제거에다 옵션을 주시고요. 됐죠? 본체는 여기 큰 베이스죠. 요 큰 베이스고요. 얘가 본체가 되는 거고요. 제거할 바디는 이 안에 있는 방금 우리가 생성했던 요놈. 요놈이 제거가 되겠죠. 미리 보기 표시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어때요? 얘가 빠져나가면서 형상을 만들어주죠. 네. 요렇게 되면은 정상입니다. 그죠? 확인 누르시면은 요런 형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을 통해서 형상을 추가한 다음에 제거하는 역할까지